크레이터, 화산 폭발, 운석 충돌, 핵 폭발 등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천체 표면에 생겨나는 거대한 구덩이. 크레이터는 말 그대로 거대한 구덩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인물이 역사에 남긴 임팩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연세라는 발판을 딛고 서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콘텐츠 생태계에 본인만의 크리에이터를 남긴 크리에이터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연재했었던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연세대학교 01학번 심리학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고 이콘 2학번으로 다니고 있는 양지우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닥터 프로스트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작가님의 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너는 근황 토크 코너인데 역연대기로 현재부터 이제 작가님이 데뷔하셨을 때까지 이렇게 역순서대로 흘러갈 예정인데요. 일단 간단한 근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 프로스트를 2년 전에 완결을 했는데 10년 동안 연재를 했던 걸 끝낸 상황이라서 바로 차기작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주로 웹툰을 그리려는 전공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 활동하는 게 주된 활동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망생들 만나고 주로 이제 멋진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프로듀서로서의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틈틈이 차기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음악 친구들을 모아서 공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화 연재를 뺀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게임도 하고. 네, 매주 월요일마다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제 스트리밍 시간이 되게 긴 편이더라고요. 2시간씩 하죠, 2시간씩. 2시간씩 라이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일 편해요, 라이브가. 제가 맨날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정돼 있고 전국 곳곳에 지망생들이 있으니까 아무나 오세요라는 의미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느낌? 근데 작가님께서는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멘토로 활동 중이신데 이렇게 주위 학생들이나 만화 지망생들에게 가르침을 나눠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망생 때 그거를 습작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게 있어서 어떻게 데뷔한 작가들에게 메일을 보내보면 답장을 안 해요. 저는 지금은 알아요. 답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는 되게 야속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해 보고 나서 알게 된 건 내가 가르치는 걸 잘한다. 왜냐하면 못 해봤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천재 작가들의 특강을 들으면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경심은 커지고 반갑고 좋지만 천재들은 이게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작가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저는 만화에 재능이 없어요.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아래에서부터 연습을 했던 케이스라서 어떤 분이 원고를 가져오면 저게 왜 안 되는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업계 전체에는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네, 이제 작가님의 대표작인 닥터 프로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센세이셔널했던 웹툰이에요. 옛날 만화죠. 그래서 옛날 만화이지만 아직도 저처럼 매일매일 한 편씩 보면서 네. 회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 당시에는 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웹툰들보다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좀 웃기는 웹툰이나 좀 스토리적인 웹툰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다뤄서 좀 대중들한테 심리학을 조금 더 접근성 좋게 다가가게 한 작가님의 그런 뜻이 잘 보이는 작품이라 생각을 하는데 닥터 프로스트를 처음 구상하고 좀 심리학자분들의 자문을 받을 때 좀 심리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그런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봤어요. 네네네. 근데 대중이 알고 있는 심리학을 먼저 보여주고 점점 심리학의 진짜 모습에 다가간다는 그런 발상이 되게 특이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웹툰 초창기에 전문 소재를 다뤘던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는 웹툰 말고 정말 많은 컨텐츠를 즐기거든요. 저는 조기 교육을 받은 오타쿠이기 때문에 영화나 음악이나 뮤지컬 드라마 안 가리고 정말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대중 매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기록 영상밖에 없다가 지금은 예술을 하잖아요. 출판 만화가 했던 것처럼 온갖 소재를 다 담는 매체가 될 거야라는 확신은 있었고 그게 아직 웹툰이 없으니까 일단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가장 못마땅하다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전공생들이었어요. 당연히 심리학 전공생들. 이딴 건 심리학이 아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메디컬 드라마 보고 의사를 되게 힘들어해요. 법정 드라마 보고 제 친구들 뭐 변호사, 검사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너무 사실과 다르니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문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눴던 대화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냐면 심리학과 전공생들이 납득하고 나머지 모든 독자가 진입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까? 반대로 심리학 전공생들은 욕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당연히 저는 대중작가, 그리고 직업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같은 동문이나 전공생 동료들에게는 몹시 미안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의 허상, 착각, 환상 그걸 자극하면서 초대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내 이야기에 초대가 된다면 그 뒤에 사실 정말 심리학은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루트예요. 에피소드 1에 1, 2, 3화까지만 대중이 생각하는 심리학, 실제로는 심리학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뒤부터 완결까지는 정말 심리학과의 교수님들과 심리학자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것들로만 채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마지막 시즌까지 가보면은 닥터 프로스트는 40대고 문성현은 50대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렇죠. 사실 진짜 40대, 50대처럼 그리면은 독자님들도 괴리감을 느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했겠지만 네. 그리시면서 아 이건 좀 너무 젊은데 이건 좀 아닌데 싶으신 때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오타쿠로서 미중년은 언제나 즐겁죠. 그리는 게 하지만 내 만화는 백남봉의 속눈썹을 보러 오는 독자도 많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정우성 배우 나이가 가능하네. 그 주름 하나 그리면 쿠키가 반이 날아갈 텐데. 리얼하면 그런 데서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리얼하면 내용에서 추가하면 되고 네. 그 두 사람의 투샷은 어떤 독자에겐 정말 설레는 컷이란 말이에요. 오타쿠의 마음은 오타쿠가 잘 압니다. 심리학을 다루는 웹툰을 기획하신 데 심리학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코너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코너는 연세와 나라는 코너인데요. 설레는 코너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님께서는 심리학과 01학번 연세인이시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전업 만화가가 원래부터 꿈이셨다고 하셨는데 왜 공부를 병행한다고 다짐하셨을 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꿈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일찍부터 그 꿈을 입시와 붙여서 자기 미래를 위해 전공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10대 때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공부를 되게 잘해야 만화책을 가져가서 걸려도 뭐라 안 하고 만화만 그려도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만화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책 누가 보다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가져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저거든요. 그러면 그냥 돌려주세요. 왜냐면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유를 위해서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만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회의를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만화가가 못 돼도 쓸 수 있고 만화가가 되는데 도움되는 전공을 결정해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엔 인문학이었고 제가 좋아했던 모든 거장들도 인문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심리학과를 지망했던 게 아니고요. 문학, 철학, 사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중에 하나면 된다 했어요. 저 때는 인문학부로 들어오면 1학년이 인문학부로 있고요. 그때 1학년 1, 2학기의 학점을 가지고 지망을 또 해서 전공을 정하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학부지에 도움 많이 받았죠. 인문학부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예전 인터뷰에 따르면 좀 안 팔리는 만화가 분께 조언을 들었다고 그래서 연세대 심리학과에 진학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네. 도움이 된 것 같나요? 그럼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으면 만화가가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감사하죠. 아직도.
근데 그분이 누군지 결국 못 찾았어요. 데뷔한 이후에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물어 선배 만화가들 다 물어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맨날 만화를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학교 주변에 만화가 화실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 대책 없는 열정쟁이는 막 저지르고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들고 그냥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을 봐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책 없죠.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봐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잘 그린다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자, 그럼 이제 그림 말고 만화를 보자. 근데 제가 가져간 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림 잘 그리네, 이제 만화를 보자 했는데 컷이 나뉘어져 있고 대사가 있고 연기가 있고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만화는 제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안 거죠. 저한테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단순하게 만화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게 학교 공부는 아니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림에만 매몰되어 있던 어린애를 만화의 길로 이끌어주신 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작가님의 대학 시절을 만화로 만들게 된다면 그 제목이랑 장르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와, 진짜 다 있습니다, 장르가. 제 대학 시절은 스릴러 빼고 다 있네요. 호러 빼고 다 있네. 연애물도 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동아리물이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만화 동아리를 가려고 학교를 갔거든요. 저는 근데 20대 때는 제 재즈 동아리 하려고 대학을 다녔어요, 거의. 제 동아리 후배거든요. 재즈 동아리 후배입니다. 소밭 2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음악 감독이었죠. 소밭만을 위해서 대학을 다녔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동아리물은 많이 구상도 했었고요. 재즈 관련 만화도 하나 그리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데뷔를 그렇게 했죠. 데뷔 일상툰 재즈피플이라는 잡지에 그냥 원고를 보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면에 만화가 실려본 게 재즈였고, 스포츠물도 있을 것 같고요. 음악 만화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겪으신 에피소드 중에 닥터 프로스트에 녹여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제 의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심리학과인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심리학과 수업 말고 천문학과 수업이나 다른 대학교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천문학과 학생인 줄 알았어요. SF 그리고 싶어가지고 막 다녔거든요. 천문학과 수업하는 그 학과 행사가 있는데 제가 딴 데 가니까 넌 왜 안 가니? 전 천문학과가 아닌데 교수님?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내가 심리학과인지 모르셨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심리학과 수업이 많았고 그 내용들이 제 만화에 거의 나옵니다. 네. 김민식 교수님의 심리학 실험 연구 방법, 서은극 교수님의 성격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은 제 만화 여기저기 디테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 연세에서 기억나는 추억들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심리학 수업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혹시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나 수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연대 중문과에 유중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교내에서 막 김밥 만들어 팔고 막 그러다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알바 항상 3개 이상 하고. 그러니까 유중하 교수님께서 보시고 자기 교수실을 내주셨어요. 여기서 자라고. 왜냐면 그때 제가 잠을 못 자고 일을 해가지고 막 벤치에서 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 어차피 교수실 지금 안 쓰고 안식년이니까 그 교수실 열쇠 주시면서 공강 시간에 거기서 자고 수업 들어가라 그러시고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남죠. 그런 교수님들은 은사님이죠, 진짜로. 네. 제일 좋아하셨던 학식 메뉴가 있으신가요? 네, 있었어요. 종합관 지하 1층 대강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청경관. 지금은 안 판다고 듣고 내가 몹시 슬퍼졌었는데 하드로스프라는 거 팔았거든요. 빵 가운데 파서 크림스프를 넣어가지고 주는, 그게 저의 한 끼 식사였어요. 김밥도 많이 먹고 거기가 제일 쌌거든요. 제일 싸서 항상 먹었죠. 1,500원짜리 김밥, 하드로스프 1,800원, 2,300원 막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항상 줄인 배를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알바 돈이 들어온 날, 돈이 좀 있어. 그러면
외식처럼 갔던 데가 정문 바로 왼쪽에 공학관이죠. 공학관 지하에 있는 순두부찌개. 그게 저에게는 되게 사치스러운 음식이었고요. 그러면 20대 하면은 역시 낭만이잖아요. 대학 생활에서 낭만을 가장 느꼈던 일이 있었나요? 많이 있죠. 청송대에서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연인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들의 낭만이긴 하지만 낭만은 낭만이니까. 나는 거기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지만 연대 신학대학원이 지금 같은 건물이 아니고 한국의 근대 시절의 그 건물이었어요. 그 연대 신학대학원 옆에 벤치에 앉아서 악기 연습을 항상 하면 꿩이나 이런 동물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제 친구들이 저보고 나우시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제가 연습하고 있으면 항상 옆에 꿩, 뭐 새들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평안한 분위기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연신원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죠. 선배들 말에 의하면 고라니도 있었다는데 저 때는 고라니까지는 없었어요. 너무 이제 문명화가 돼가지고 꿩 정도, 까투리 정도가 있었고 학생회관에서 동방에서 지냈던 수많은 밤들이 가장 낭만적이었죠. 수많은 커플의 탄생과 종말을 보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망했네 라고 할 만한 시간표를 좋아했어요. 1489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강을 엄청 넣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주로 잠도 자야 되고 그때 주로 악기 연습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공강 시간에 고음판 들고 연주실 앞에 가서 이렇게 메트로놈 켜놓고 1시간, 2시간 있는 거죠. 그럼 새가 이렇게 오고 되게 괴짜라고 생각했대요. 교수님들도. 쟤 뭐냐? 그래서 재즈 동아리 소앗 이외에 다른 동아리 활동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소앗에 들어가서 소앗을 중앙 동아리로 승격시키고 동방을 받아내고 처음 대형 공연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대학 생활의 거의 주된 활동이었어요. 소앗 후배로서 저는 괴짜가 정말 많은 우리 동아리에서 선후배들을 보면서 되게 하나의 캐릭터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대학생 입장에서 그 네.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캐릭터로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노다지죠.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작품의 모든 캐릭터들도 다 동아리에서 나온 애들이고 지금 제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땄어요. 윤성아란 이름은 당시에 2대 재즈 동아리 투파이브의 보컬이었던 윤성하라는 친구가 가져왔고 장여울 간호사는 소앗의 5기 2대 음악감독 장여울에게서 따왔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천상원은 성균관대학교 재즈동아리 그루브에 있는 친구 이상원 천영록 2개 합친 거고 네, 각 대학교 재즈동아리 이름들 가지고 다 이름 허락받아서 썼죠. 좀 범위가 넓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가 본인의 꿈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된 정도를 1부터 100까지로 표현하신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3천? 그죠. 그때 8년이 저희가 너무 중요한 시기였어요. 군대 2년 포함해서 요람 같은 시기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준비했어요. 8살 때부터 늘 만화를 그렸고 10대 내내 만화가가 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 만화가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략 결혼을 한 느낌이에요. 너무 어린 시절에 잡은 꿈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작가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이 입으로는 말로는 뭐 음악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잠깐 음악을 해보는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 본심은 만화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 8년 동안 저는 만화를 한 장도 그리지 않거든요. 거의 안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시절은 꿈으로부터 도망쳤던 기간의 시간이에요. 만화를 왜 하고 싶었는지도 그 기간 동안에 파악할 수 있었고 만화를 왜 두려워했는지도 그때 파악했고 만화 그린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싶은지의 윤곽도 그때 파악했고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저는 요람이 연세대학교에서의 8년이었던 거죠. 그때 만난 모든 사람들이랑 그때 했던 모든 아르바이트와 경험과 수업들이 전부 누적돼서 사실은 제가 만든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연세대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초6, 중3, 고3 하나의 세계에서 최고의 어른이라고 자기를 느꼈을 때 바로 그 다음 학년이 되면 막내가 되잖아요.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중학교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그 뒤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 대학교는 그 다음에 사회가 있잖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르다 느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서는
저의 경험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42의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의 그 누구도 완성된 상태에서의 졸업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단 한 명만 기대해요. 자기 자신. 완성된 상태의 졸업생으로 나가길 기대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나. 그 외에 모든 사람은 기대하지 않거든요. 신입사원이 뭘 잘하려고 하면 보통 재앙이 벌어져요. 이등병이 뭘 잘하려고 그러면 큰 사고가 터지고요. 신인 작가가 걸작을 만들려고 하면 만화를 못 그리게 됩니다. 제가 즐겨 써왔던 전략, 패스트 페일, 빠른 실패. 최대한 빠른 실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실패밖엔 길이 없어요. 강사로서, 연주자로서 수많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의 만화가로서까지 다 포함하면 되게 괜찮은 작품을 만드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재밌는 작품을 만들려면 재미없는 걸 그리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걸 제가 졸업 때 알았더라면 더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누가 혼내더라도 누가 좀 뭐라 하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가 약속한 연극 같은 거예요. 안 혼내면 또 실수할까 봐 혹은 혼내는 게 자기 일이니까. 정말로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혼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네. 네, 멋진 보드가 하나 생겼는데요. 연세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을 엄선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제 직접 랜덤으로 골라주셔서 답변하시고 싶은 질문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자가 좋아하는 구성, 내 마음에 드는 구성 중에 뭐를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이 있군요. PD를 꿈꾸시는 분이나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뭐 공통적인 저는 그 두 가지가 만나는 데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주의자예요.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걸 대중이 좋아하게 만드는 그 지점까지는 연습이 됐건 고민이 됐건 해봐야 한다. 그게 직업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구성을 맞춰주는 게 제가 좋아하는 구성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몰입하는 것에 저도 과몰입하고요. 이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휘슬 아티스트로도 활동하셨다는데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휘슬 아티스트 실제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휘슬 아티스트라서 가수들의 앨범에 녹음을 하고 다니고 있고 실제로 여러 음원에 제 휘파람이 들어가 있어요. 싱글을 검색해 보시면 뭐 댄싱 폴리스맨, 뭐 플라워 냅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불어보라는 거죠. 직업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MBTI요. 연대 심리학과생에게 MBTI를 물어보시면 저 때는 수업 시간에 MBTI 다뤘던 거 아세요? 서은극 교수님의 성격 심리학에 MBTI 파트가 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분석해보는. 저의 MBTI는 온갖 게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때 전문가에게 받았던 테스트 결과도 거의 다 49대 51. I였다가 E였다가 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냐? ENFJ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ENFJ. 근데 또 INTP였을 때도 있고 ENFP였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ENFJ입니다. 심리학도로서 네. 이 MBTI가 굉장히 좀 과몰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좀 너 T냐? 이런 게 밈으로 유행하고 그죠. 거기에 맞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종류의 유행이 근거가 있냐, 과학적이냐라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저 같은 심리학도 이전에 인문학도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종류의 유행이 이 정도로 넓게 퍼진 적이 있었나? 나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싶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유행. 이거 되게 드물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TVN 예능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셔서 이제 인지도를
좀 가지고 네네네네. 계신데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너무 옛날이라 저거 나왔을 때 지금 대학생분들은 초등학생이었을걸요 아마? 지니어스 시즌 1 때 김풍 형님이 나갔다가 7회전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시즌 3 때 섭외가 왔어요. 그 김풍 작가님한테 전화했죠. 형 이거 어땠어? 그랬더니 되게 심플하게 재밌었어. 너도 좋아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촬영 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작가로서는 절대로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로서 꼭 보고 싶은, 관찰하고 싶은 면들을 숨기고 다녀요. 작가는 아주 깊은 데 있는 두려움이나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절대 안 보여줘요. 감추고 살아요.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술에 많이 취해야 좀 나오고 그래요. 근데 더 지니어스 같은 데 나가면 거기 나온 모든 출연자들이 자기의 가장 깊은 데 있는 두려움과 집착과 욕망을 전시하듯이 보여줘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그게 저의 캐릭터 구축하는 어떤 이론에 큰 도움이 됐었어요. 문철마삼이라는 전국적 별명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차기작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약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진짜 여러 가지예요. 차기작이 박터프루스트 때는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다. 이 얘기는 안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로 연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작가의 문제는 다작은 못합니다. 재밌겠는데 정도의 마음으로는 그 지옥 같은 연재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이 얘기는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느낌까지 몰려야 그 지옥 같은 연재의 마감의 나날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소재들을 동시에 펼쳐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1cm씩 전개하고 있어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만남을 가졌는데 영감을 얻으면 이 영감이 이 중에 어떤 작품을 자극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쓰고 또 덮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거요? 저요? 아, 밑에. 비밀입니다. 그렇지. INTP구만. 맞아요? 꼭 그 사람들이 참 비밀이라고 그러고요. 야, 진짜 웃긴다. 지금 맞추다니. 미안합니다. 맞춰서. 네. 아, 앞으로 비밀이란 말 못하겠네. 비밀이에요. 그러면 INTP라고 말하는 거 비슷해요. 편집해주세요.